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김정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잇몸 치료와 잇몸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양치 후 입을 헹구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서 가볍게 스케일링이나 받아야 되겠다 하고 치과에 갔는데 잇몸 수술, 잇몸 치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스케일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잇몸 치료나 잇몸 수술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많이 당황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잇몸 치료하고 잇몸 수술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잇몸 치료를 하고 어떤 경우에 잇몸 수술을 하는지 한번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잇몸 질환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치은염, 치주염이라고도 하며 흔히 이제 풍치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잇몸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딱 한 가지,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이 없으면 잇몸 질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치태, 그러니까 플라그라고도 하는데 치태와 치석이 쌓이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치태와 치석에는 세균이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세균이 잇몸으로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진행이 돼서 잇몸 조직이 손상되고 치아를 지탱하는 뼈인 치조골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치아가 점점 흔들리기도 하고 잇몸이 붓기도 하고 통증이 발생해서 심한 경우에는 발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잇몸 질환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치은염 단계인데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적절히 치료만 받으면 완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치주염인데 잇몸뿐만 아니라 치아를 지탱하는 치조골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초기에 치은염이 제때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면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치주염이 진행되면 잇몸이 점점 내려앉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심한 경우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잇몸 질환이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크게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적인 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기구 접근이 가능한가입니다. 어쨌든 치료를 하려면 치과 의사가 기구를 접근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기구 접근이 가능한 정도로 잇몸이 나빠져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잇몸 치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뼈가 많이 녹아 있다든지 해서 잇몸을 좀 열어야만 기구 접근이 가능하다면 잇몸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가끔 이제 고리식이나 조직 이식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식이 필요하다면 잇몸을 살짝 열어서 이제 뼈 이식을 해준다든지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접근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잇몸 치료란 잇몸 염증을 완화하고 치석 및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치근 활tex술이라고 하는 것도 잇몸 치료라고 보통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치은 연하 소파술이라고 하는 것도 잇몸 치료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간단하게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을 제거해주고 치아를 깨끗하게 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한다, 이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잇몸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잇몸 수술은 치주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시행하는 외과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가 접근이 안 될 정도로 잇몸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구 접근을 위해서는 잇몸 판막을 열어서 기구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제 치아 표면이라든지 주변의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치주염이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그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주 조직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치아 뿌리 주변에 뼈가 많이 흡수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잇몸 수술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에는 잇몸 수술이라고 하는 정확히는 치은 박리 소파술인데요. 이걸 보통 이제 잇몸 수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수술적인 잇몸 치료 방법은 조직 유도 재생술 혹은 골 유도 재생술 혹은 치은 이식술 이런 것들도 다 엄밀히 말하면 수술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잇몸을 열지 않고도 기구 접근이 가능하다면 잇몸 치료, 잇몸을 열어야 치석이나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잇몸 수술,
골유도 재생이 필요하거나 잇몸을 이식해야 하는 경우에는 잇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잇몸 치료와 잇몸 수술 모두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치료 중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없습니다. 다만 잇몸 수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잇몸을 절개하다 보니까 절개한 잇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잇몸 치료보다는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아주 빈번하게 시행되는 치료법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과에서 원장님이 잇몸 수술이 필요하다고 권유한다면 그 치과는 여러분의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이니까 믿고 따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튜브에 보면 네. 잇몸 치료하는 의사들은 정말 훌륭한 의사들이다. 귀찮고 돈이 안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좀 경영이 좀 힘들다. 그게 진짜일까요? 맞습니다. 저도 동료 치과 의사들 원장님들이 이제 유튜브 찍어 놓으신 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봤는데 일정 부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의술을 행하는 입장에서 수익성을 떠나서 모든 치료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잇몸 수술까지 간다는 거는 잇몸이 굉장히 많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자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그 또한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잇몸 수술을 해보자고 한다는 거는 그 원장님이 어떻게든 그 치아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이제 잇몸 수술하자라고 하는 치과 의사나 원장님을 만난다면 믿고 따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치과는 잇몸 치료랑 잇몸 수술 많이 하나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경영이 네, 주의사항으로는 잇몸 치료, 잇몸 수술 후에는 특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복을 돕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처방받은 약물을 꼭 복용하셔야 돼요. 잇몸 염증 예방을 위해서 치과에서 처방한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실 필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치를 줬는데 3일만 먹고 안 아프니까 복용을 중지해야지,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 속이 불편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꼭 5일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겁고 맵고 짠 음식은 잇몸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잇몸이 아직 회복 중에 있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양치를 세게 하면 상처가 또 잘 안 낫거든요. 그래서 꼭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구강청결 유지는 필수고 흡연 및 음주 금지도 필요합니다. 잇몸의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전신적인 회복 속도를 늦추게 되기 때문에 흡연과 음주는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잇몸 치료와 잇몸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잇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한 스케일링부터 잇몸 치료, 잇몸 수술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조기에 치료할수록 큰 손상 없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잇몸 출혈이나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를 꼭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치과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치주과 전문의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